한 인물의 연기 인생이 한 나라의 영상예술사를 통째로 대변할 수 있을까? 배우 이순재. 이 이름 석자는 단순한 국민 배우를 넘어 한국의 영화와 TV 드라마가 탄생하고 성장하며 격동의 세월을 겪어온 살아있는 증인 그 자체다. 그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1956년 첫 발을 내디딘 이래 70년. 마치 거대한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의 연기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변화, 그리고 대중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그는 한국 대중문화의 뿌리이자 줄기이며 동시에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그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천사를 읽어낼 수 있다. 그의 연기 경력은 광복 이후 폐허 속에서 시작되어 흑백-TV 시대, 컬러-TV의 도입, 그리고 2000년대 K-드라마의 세계적 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전환기를 목도하고 주도했다. 이러한 연속성 덕분에 이순재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익숙함 속에 잊고 지냈던 연기 장인 이순재의 결정적 순간들과 그 깊은 통찰들을 따라가 본다. 태어난 곳은 회령이었으나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 성장한 청년 이순재는 연기가 아닌 철학을 탐구하던 지성인이었다. 그의 시작은 흙먼지 날리는 무대가 아니었다. 배우와는 거리가 먼 이 학문적 배경은 그의 연기 철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는 훗날 그가 캐릭터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 남다른 깊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는 연기를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사유의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운명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를 사로잡았다. 1950년대 중반 전설적인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펼치는 연극 햄릿을 관람한 순간, 청년 이순재는 마치 천둥을 맞은 듯한 존재적 충격에 휩싸였다. 햄릿의 고뇌와 실존의 무게, 그리고 그것을 언어와 몸짓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배우의 숙련된 힘을 목격한 것이다. 저것이 진짜 예술이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는 지식인의 길 대신 예술가의 길, 즉 연기라는 외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지식 탐구를 중요시했던 집안의 강력한 반대는 그의 결심을 꺾지 못했다. 지적인 탐구자에서 예술적 창조자로의 이 비범한 전환이야말로 한국 연기사의 한 획을 긋는 대서사의 서막이었으며, 그의 연기 기반이 분석적 리얼리즘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공식적인 여정은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시작된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문화예술 환경이 극도로 피폐했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의 연극 무대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변변한 조명이나 무대 장치, 심지어 넉넉한 분장실조차 없었다. 배우들은 춥거나 더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배를 금줄인 채 무대에 올라야 했고, 연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치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순재와 동료 배우들은 이러한 결핍의 시대를 오직 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버텨냈다. 이순재는 이 시기를 통해 연기라는 예술의 본질을 체득했다. 열악한 환경은 오히려 배우로서의 기초 체력과 무대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혹독한 훈련장이 되었다. 그는 관객의 숨소리 하나하나,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며 캐릭터의 영혼을 자신의 육체에 불어넣는 훈련을 혹독하게 감당해냈다. 이러한 초기의 단련은 훗날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연기를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프로 정신의 기반이 되었다. 그의 연기는 화려한 기교가 아닌 무대와 캐릭터에 대한 깊은 몰입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가졌다. 이후 그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으로 영역을 넓혔고 한국 대중문화의 황금기를 함께 열었다. 특히 TV 드라마 초창기, 그는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연기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국민 아버지, 존경받는 교수, 성실한 공직자 등 사회의 중심을 지키는 굳건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들의 상징이 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이순재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가장 깊이 각인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흔들리던 때였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의 복잡한 명암을 연기했다. 전원 드라마의 교과서였던 천원일기에서 보여준 정 많고 속 깊은 아버지의 모습은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가족애를 대변하며 그의 연기는 단순한 농촌 드라마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의 연기 인생의 정점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은 단연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다. 무려 60%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국을 뒤흔든 이 작품은 당시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과 세대 차이를 가장 첨예하게 다룬 드라마였다. 여기서 그는 겉으로는 고집불통이고 가부장적이지만 내면은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대발이 아빠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의 내 말에 토달지 마 라는 훈계는 유행어가 되었지만 동시에 아내와 자식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는 그의 눈빛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짠함을 선사했다. 그의 연기는 그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짊어져야 했던 권위와 책임 그리고 고독이라는 짐을 보여주는 초상화였다. 또한 사극에서의 존재감 역시 압도적이었다. 허준에서 보여준 위험 있고 깊은 통찰력을 지닌 군왕의 모습은 단지 왕 역할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적 지주 혹은 민초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연기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 톤과 무게감은 곧 왕의 권위 그 자체였으며 젊은 배우들에게 사극 연기의 정석을 제시했다. 한 분야에서 정점에 이르면 변화를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순재는 70대에 접어든 2000년대에 가장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했다. 바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통해서다. 평생을 근엄한 아버지, 존경받는 교수, 위험 있는 군왕으로 살아온 그가 야동순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능글맞고 코믹하며 심지어 때로는 철없는 할아버지 역을 맡았을 때 이 변신은 그가 연기의 본질을 얼마나 유연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대중은 충격과 환호를 동시에 보냈다. 그의 코믹 연기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섰다. 권위적이었던 기존의 이미지를 스스로 깨부숨으로써 그는 배우로서의 자유로움을 획득했다. 이러한 코믹 연기는 그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했으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명실상부 전 연령층이 사랑하는 배우로 거듭났다. 이어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는 다시 한번 180도 변신하여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이며 까다로운 카리스마를 가진 음악 지휘자로 분의 시청자들을 전율시켰다. 바이올린을 든 그의 단호한 모습은 하이킥의 코믹한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전문적인 아우라를 뿜어냈다. 정극, 사극, 코미디, 예술 장르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그의 능력에 사람들은 그를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연기 세계를 확장했고 매번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연기는 평생 배우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순재의 위대한 유산은 카메라 앞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한국 드라마 제작 문화 자체를 혁신한 선구자였다. 과거 한국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는 시간에 쫓겨 대본 리딩 없이 바로 촬영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배우들 간이 호흡이 맞지 않거나 캐릭터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순재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테이블 리드, 즉 촬영 전 전체 출연진과 제작진이 모여 대본을 함께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관철시켰다. 이 과정은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팀 전체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 K-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완성도를 갖추게 된 표준적인 제작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배우는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사람이다. 그의 연기 철학은 확고하고 논리적이다.
대사는 캐릭터가 생각한 결과를 내뱉는 도구일 뿐이다. 그는 단순히 감정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인물이 왜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지 그 심층적인 이유, 즉 캐릭터의 과거와 심리를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적 접근 방식은 그가 서울예술대학교 등 여러 예술대학에서 20년 넘게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활동하며 빛을 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연기의 기초부터 인문학적 소양까지 강조했으며 그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스타 배우들, 즉 김우빈, 한지민, 이재훈 등을 배출해내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배우의 길에 들어선 후배들에게 연기의 올바른 자세와 예술가로서의 책임감을 가르친 연기 장인의 스승으로 영원히 존경받을 것이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최고의 위치를 지켜온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의 강철 같은 프로페셔널리즘에 있었다. 그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한 날에도 단 한 번도 촬영장에 늦은 적이 없는 70년 무지각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 전설적인 기록은 그가 연기라는 자신이 직업을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닌 신성한 예술 행위로 얼마나 깊이 존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의 시간 엄수는 후배들에게 최고의 실력은 곧 최고의 성실성에서 나온다는 무언의 교훈을 주었다. 또한 그의 인격과 겸손함은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에게 귀감이 된다. 톱스타이자 대선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장에 올 때마다 심지어 보조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도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강했던 과거 방송계에 인간적인 존중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순재의 아름다운 인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빛났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 배우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꾸준히 기부해왔으며 평생을 사치나 호화로움 없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왔다. 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도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한국 배우들의 나침반이자 등대였다. 이순재는 단지 명배우가 아니었다. 그의 70년은 연기라는 예술을 향한 끝없는 헌신, 캐릭터에 대한 철학적 탐구,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책임을 보여준 가장 위대한 기록이다.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뿌리가 되어 젊은 배우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한국 연기 역사에 가장 빛나는 별로 기억될 것이다.